안녕하십니까? 이좋은 치과의 손영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주제는 원485 키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엑스레이의 환자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환자의 30번대를 살펴보면은 CT로 보시다시피 어베일러블 본이 수직적으로 굉장히 많이 없어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본이 많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발치를 하고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이러한 치조골의 흡수들이 일어나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데 이제 우리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485 키트와 원485 키트가 되겠습니다. 원가이드의 키트의 라인업을 보면은 원가이드 키트가 있겠고요. 원카스, 원MS, 그리고 원포지셔닝 키트, 그리고 원485 키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485 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485 키트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4mm 픽스처부터 8.5mm 픽스처까지를 식립할 수 있는 키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숏 임플란트나 울트라숏,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4mm, 5mm짜리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우리 드릴링을 할 때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와이드맨전인데요. 와이드맨전이 보통 0.6mm에서 1mm 정도의 드릴은 와이드맨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깊이보다 약 1.6에서 2mm 정도 더 깊이 드릴링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485 키트나 485 키트는 이 와이드맨전을 없앤 플랫한 타입의 팁을 가지고 있는 드릴을 사용함으로써 아나토미컬 리미트, 맨디블라 캐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손상의 위험성을 최소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485 키트로 사용이 가능한 픽처의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대개 4mm, 5mm, 6mm, 7mm, 8.5mm까지의 TS3, SS3, 그리고 US3 픽스처를 식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엑스트라 숏 임플란트 픽스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되게 6mm까지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되게 와이드 기준으로. 그랬을 때 5mm나 4mm 임플란트들은 이렇게 칼라를 만들어서 실제 드릴링 되는 길이보다 상방으로 우리가 임플란트 픽스처가 식립이 이 다음과 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칼라의 길이는 1mm와 2.2mm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mm 칼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5mm 픽스처, 총 길이는 6mm이겠지만, 그리고 2.2mm의 칼라를 가지고 있는 픽스처는 우리가 드릴링해서 본 내에 식립되는 깊이는 4mm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원485 키트의 사용 방법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485 키트의 특징은 첫 번째로 안전하죠. 이런 와이드맨전이나 이런 것들이 없앰으로 해서 크리티컬한 아나토미컬 리미트에 닿을 수 있는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4mm에서 8.5mm 픽스처를 식립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4mm나 5mm짜리의 픽스처를 식립을 할 때 예전에 485 키트가 없던 시절에는 주로 뭐 카스 키트를 이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식립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요 485 키트나 원485 키트가 나옴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규격화된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드릴링하고 정확하게 식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한 드릴의 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치조 신경이나 이런 것들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원래 원가이드나 원투투 테이퍼 키트,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오스템의 키트 라인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드릴링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485 키트의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우리 원가이드 키트도 똑같이 레귤러 홀과 와이드 홀 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원485 키트도 똑같이 레귤러 홀과 와이드 홀. 레귤러 홀러는 알고 있듯이 4mm와 4.5mm 직경의 픽스처를 식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와이드 홀로는 5mm 직경의 픽스처를 식립을 할 수가 있는 와이드 홀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트위스트 드릴, 그리고 파일럿 드릴, 그리고 원485 드릴, 그리고 나머지 식립을 위해서 필요한 컴포넌트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485 키트의 트위스트 드릴은 2.2mm의 트위스트 드릴을 가지고 있고요.
트위스트 드릴도 똑같이 최대치 최소 4mm의 픽스처를 식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픽스처 길이는 트위스트 드릴의 길이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6mm 픽스처를 식립을 하실 거면 트위스트 드릴도 6mm, 픽스처 4mm의 픽스처를 식립을 하실 거면 트위스트 드릴도 4mm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래도 이 트위스트 드릴은 Y 디멘전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동일 길이를 선택을 하셔도 위험하지 않은 이유는 이 트위스트 드릴의 길이는 실제 공칭 길이보다 0.4mm 짧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드릴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사용하는 드릴이 대개는 이제 트위스트 드릴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 원사파로 키트의 파일럿 드릴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럿 드릴은 사파로 드릴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는 파일럿 드릴로서 두 가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4mm 길이 그리고 6mm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6mm 이상의 길이를 가진 픽스처를 식립을 할 때에는 6mm의 파일럿 드릴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5mm, 4mm 픽스처를 위해서는 4mm의 파일럿 드릴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 원사파로 키트의 주된 드릴인 원사파로 드릴이 되겠습니다. 원사파로 드릴은 보시다시피 선단이 것 같이 플랫하고 라운드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Y 디멘전은 없는 드릴이 되겠습니다. 이 드릴의 선택 가이드도 식립하고자 하는 픽스처의 길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드릴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사파로 드릴 중에 하드 드릴이 있는데요. 이 하드 드릴은 레귤라 홀이나 5mm 드릴을 사용했을 때 4.5에서 하드본을 만나셨을 때, 그리고 5mm 픽스처에서 하드본을 만나셨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드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투투 테이프 드릴의 컨셉도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반영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픽스처 드라이버가 되겠는데요. 이 원사파로 키트의 픽스처 드라이버는 보통 우리 원가이드 키트의 픽스처 드라이버와 약간 다른데요. 보시다시피 레귤라 홀용과 와이드 홀용 두 가지, 그리고 엔진 드리븐, 핸드 엔진 드리븐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동일합니다만, 다음과 같이 레귤라 홀용에는 한 단의 컬러 코딩, 그리고 와이드 홀용에는 두 단의 컬러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컬러 코딩의 두께는 1mm, 그리고 와이드 홀용의 상단의 컬러 코딩은 1.2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레귤라 홀용을 심을 때 4에 7mm의 픽스처를 식립을 했는데 엑스트라 숏으로 1mm를 적게, 그래서 6mm 드릴링하고 우리가 식립을 하게 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픽스처 드라이버의 상단 코딩까지, 하단까지만 식립을 해야 다음과 같이 6mm가 식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mm와 6mm 레귤러 홀에서는 이렇게 7mm 이하를 식립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이 컬러 코딩을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4.5에 7mm인데 ES1, 다시 말해서 컬러 1mm짜리, 실제 드릴링은 6mm만 되는 픽스처를 식립을 하실 때 이렇게 코딩을 남기시고, 위에 컬러 코드를 남기시고 컬러 코딩의 하단까지만 식립을 하셔서 식립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포지셔닝을 하는 이러한 컨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와이드 홀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5mm, 4mm 픽스처가 있습니다. 6mm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다 들어가게 우리가 원래 원가이드 키트의 픽스처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5mm 픽스처를 식립을 하실 때에는 한 단만 들어가도록 식립을 하시면 되고, 4mm 픽스처를 식립을 하실 때는 두 단이 모두 외부로 노출되도록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픽스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뎁스 컨트롤하고 픽스처의 포지셔닝을 완료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돼 있어서 요 차이점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원사파로 키트를 이용을 하시고 식립 깊이를 조절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릴링 프로토콜은 원가이드 키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 이레귤라리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래트닝 드릴이나 티슈, 그 다음에 플랩리스 서저리를 위한 티슈 펀치 같은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트위스트 드릴, 그 다음에 파일럿 드릴, 그 다음에 사파로 드릴, 원사파로 드릴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픽스처를 식립을 하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원투투 테이퍼 드릴의 컨셉 그대로 소프트본일 경우에는 한 단계 아래, 그리고 하드본일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드 드릴을 사용하시고 식립을 마무리하는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드릴 셀렉션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레귤러 홀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에 7mm의 픽스처를 식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빨간 선을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2.2 트위스트 드릴 7mm 길이, 그 다음에 파일럿 드릴을 6mm짜리 파일럿 드릴, 그리고 똑같이 라인을 따라서 7mm 드릴 순서대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소프트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녹색 코딩에서 끝내시면 되고요. 노멀본이다 했을 때는 파란색 코딩, 그리고 하드본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빨간색 끝까지 가셔서 드릴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픽스처를 식립하시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드 홀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에 4mm 픽스처를 식립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맨 윗단을 따라가시면 되겠죠. 4mm 코드를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일럿 드릴은 4mm와 6mm 길이가 있으니까요. 4mm와 5mm 픽스처를 위해서는 상단에 4mm 파일럿 드릴을 사용하시고 나머지 2회 길이의 픽스처는 6mm 파일럿 드릴을 사용하시고 그 길이 그대로 따라가셔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프셋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7mm, 6mm는 와이드에서는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5mm는 한 단만 들어가고 4mm는 두 단 다 안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깊이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 가이드인데요. 요것은 PDF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본의 퀄리티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예를 들어서 TS3 직경 4에 6mm의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티슈 펀치, 플랩니스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본 플래트닝 드릴 필요하다면 사용을 하고요. 2.2mm 트위스트 드릴 6mm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럿 드릴을 사용하시고 6mm 그리고 똑같이 그 원485 드릴을 예를 들어서 노멀본 기준으로 했을 때는 F4.0 드릴까지만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픽스처를 식립을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옵셋, 컬러 코드의 첫 번째 단까지 잠기지 않도록 그 단의 하단까지 픽스처를 식립을 하시면 정확한 깊이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수식 가이드들이 찾아보시면 그 PDF로 다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원가이드 중에서 원485 키트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4에서 8.5mm 실제로 원가이드 키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래 기본이 가지고 있는 원가이드 키트를 이용을 해서 식립할 수 있는 최소 픽스처는 6mm 픽스처까지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6mm 드릴이 들어있지는 않죠. 주문을 따로 해야 되는데요. 6mm까지 사용하지만 실제 이 6mm 드릴은 드릴을 하게 되면 와이드 면전도 있고 그 다음에 유격도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1.6에서 2mm 정도 더 깊게 드릴링이 돼서 드릴링 할 때 상당히 풀뎁스까지 드릴링을 안 하도록 주의를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조금 더 안전하게 드릴링을 하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원485 키트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숏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실 때 원가이드 홈페이지에 주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원가이드 키트하고 원485 키트의 사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485를 따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플래닝을 하시고 주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원485 보지 하단에 나와 있죠. 픽스 선택을 하실 때 나와 있습니다. 원485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픽스처의 직경과 길이를 먼저 지정을 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485 키트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빨리 적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원485 키트를 이용을 해서 임상 케이스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원485 키트를 이제 구비한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써볼까 하다가 맨디블라 캐널까지 거리가 크리티컬한 케이스를 그 사이에 만나지 못해서 제가 다 같이 26번 사이너스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데
이 환자는 사이너스 서저리가 만약에 그냥 원카스를 써도 되죠. 원카스를 써도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이너스 서저리를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게 해달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이 나서 원사파로 키트를 이용을 해서 사이너스 플로우까지 정확하게 드릴링을 한 후에 거기까지 임플란트를 한번 식립해 보는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잔존 치조제고요. 완전히 보니 리모델링이나 보니 리저너레이션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발치한 지 4개월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아직도 리모델링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데 초기 고정을 얻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먼저 스캐닝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원가이드 주문을 냈습니다. 이 환자 첫 번째는 5회 8mm로 5회 8.5mm로 플래닝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5회 8.5mm로 플래닝 했을 때에도 사이너스를 침범하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수직적인 위치상으로 했을 때 추가적인 리모델링이 더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픽스처의 크레스트 부분에 본이 약간 흡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TS3 5회 7mm 픽스처를 조금 더 깊게 식립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 수정한 거에 따라서 가이드를 제작을 했고, 자, 수술 당일에 환자의 사진이고요. 먼저 똑같습니다. 어차피 뭐 다를 게 있을 게 없죠. 다음과 같이 템플릿을 적합을 먼저 확인을 하고, 다음과 같이 티슈 펀치 사용을 하고, 이니셜 트위스트 드릴, 그리고 파일럿 드릴, 그 다음에 원사파로 드릴을 이용을 해서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플랩리스로 식립을 마무리를 했고요. 파노라마상으로 다음과 같이 자, CT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사이너스 플로어에 닿아서 사이너스는 침범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정확한 깊이 조절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원사파로 키트나 이런 키트를 가지고 저는 이 픽스처의 수직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극대화된 키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원사파로 키트는 다음과 같이 4에서 8.5mm의 숏 임플란트나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키트가 되겠고, 이렇게 어베일러블 수직적인 가용골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나토미컬 리밋, 사이너스나 맨디블라 캐널과 같은 아나토미컬 리밋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을 최대치로 얻게 해주는 키트고요. 자, 보통은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크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수술이 끝나고도 확인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원사파로 키트를 이용함으로써 조금 더 안전하고 안전을 담보함과 동시에 그리고 훨씬 수식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해주는 키트다라는 거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